만들면 강력한 스펙이 만들어진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스펙 3개면 대기업 그냥 갑니다. 설문 참여자의 취업 준비 기간을 보니까 1년 미만이 지금 65% 정도의 중고 신입 다 합치면은 한 25% 정도? 지금 척박한 삶을 이겨내 보여는 이런 댓글들. 설명해 주시는 거네 반의 반도 못할 거든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설명해서 그런 거지, 저걸 다 따로 보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 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생소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그거를 매뉴얼처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보기에는 많아 보여. 근데 막상 그 과정을 겪어보면 사실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면접왕 이왕이 말하는 거는 그냥 한 단어로 관통됩니다. 필살기예요, 필살기. 필살기만 정리하면 끝나요. 라면을 사기만 하면 끝나잖아. 물 끓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또 프로세스를 정리하다 생각해봐. 봉지를 어느 정도만 뜯어가지고 물은 몇 cc를 넣어야 되고, 물은 몇 도 정도가 됐을 때 넣는 게 좋고,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 되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설명드리는 거에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 안 해봤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거고, 해보면 단순합니다.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자, 한 군데도 지원하지 않은 취준생이 42.4%나 됩니다. 그리고 평균 1.2개가 일주일에 1개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3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5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3개. 근데 여기서 3개라는 거는 자유열람 뭐 이런 거 말고 데드라인이 명확히 있는 걸 찾아서 그 채용 공고를 찾는 것도 정보력이에요. 이걸 조사하는 것도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낮아. 이 숫자가 1이 0이거든요 0에 해당되는 게 43.7%. 그새 또 바뀌었나 보다, 숫자가. 6개 이상 하시는 분 뭐 체인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또 너무 많은 것도 말이 안 돼. 일주일에 그냥 5개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평일 기준으로 넣고 주말은 쉬어. 그냥 일주일에 5개 정도 했으면 한 달에 20개거든요 야, 그 정도면은 뭐 씹어 먹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좀 보고 싶은 거는 스펙에 대한 만족도였어요. 7점 만점에 내 자신의 스펙에 대한 만족도가 3.2점밖에 안 되더라고. 이게 이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대체 무슨 스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영어, 학점은 전공에 따라서, 직무에 따라 당연히 그럴 수는 있어요. 직무 관련 경험,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직무 관련 경험이 없다 41.2%. 이거는 우리가 도전해 봐야 돼. 인턴이나 알바나 계약직, 파견직 뭐든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이 맥락에서 일단 뭐라도 하라는 거야. 연봉이 낮아? 가족 같은 중소기업에서 싫어? 이거 다 따지면은 그런 거를 다 걸으면서 경력이 없어서 지원조차 못한다? 그러면 스펙이라는 게 뭐예요?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잖아. 최소한의 요건이 없는데 그거를 안 채우고 나는 저 회사를 가지 않을 거야. 저는 인턴, 알바, 계약직, 그리고 초기 입사하는 내용은요 그냥 스펙 준비라고 봐요. 이거 자체가 뭐 엄청난 합격을 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직무 관련 경험이랑 우길 수 있는 걸 그냥 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가 영어 점수인데 전 이건 조금 의외였어요. 오히려 자격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해는 했을 것 같아. 또는 학점 뭐 이렇게 갔으면. 근데 자격증보다도 영어 점수가 높다? 어학 점수를 고고익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진짜 영어로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영어 점수로 뭐 커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합불이 결정되는 게 어딜까요? 영어 성적이 없으면이잖아요. 높으면이 아니잖아. 영어 점수가 최소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죠. 영어 점수라는 것도 최소한의 스펙 정도죠. 자, 지금 특정 대학교 교직원을 얘기하셨는데, 교직원이 토익 점수가 높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로 행정인데 행정 업무를 할 때 영어 논문을 참고해야 되나요? 외국인 학생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토익 980점으로 해결이 될 건가요? 회화를 봐야겠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냐면 점수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어가 중요한 조직이나 회사는요 영어 점수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 영어가 중요한 데는요 반드시 스피킹 테스트를 합니다. 원어민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진짜 중요한 직무는 그걸 봐요. 영어 점수가 높다고 영어를 잘하냐? 그거 아니라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 정도를 열심히 했냐? 요 정도로 보는 거란 말이지. 근데 영어는 못하면서 영어 점수를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영어가 잘한다는 게 대체 뭐냐? 영어를 잘해야 될 이유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함이죠. 그럼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어휘력이 높으면 당연히 의사소통이 좋겠지.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쓰는 어휘라는 거는 어차피 그 영역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전문 영역에 어휘가 많아도 그 전문 영역이 씩 바뀌면 어차피 몰라.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영어 점수를 단편적으로 필수 지원 코스로 거는 데는 사람을 진지하게 뽑을 실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그런 해석 능력이 중요한 일이야. 영어 원문으로 된 걸 되게 많이 해석해내야 되고, 업무를 할 때 내 스스로 완벽히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돼. 또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업무를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맞아요.
근데 그런 직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개 없어요. 글로벌 소싱이라든지 해외 영업이나 무역이라든지 외국인 바이어를 상대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영어 점수가 필수 조건으로서 점수라는 걸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다라면 맞아요. 그거는 해야 돼. 그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고고익선은 아니다. 고고익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라. 어쨌든 최소 여건만 갖춰라. 자격증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의 이제 허와 시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은요 그냥 그 분야의 관심사 정도를 내가 그래도 이런 공부는 했어요. 내가 이런 거 정도는 준비했어요 라는 거 정도의 증명이지 이걸 다다익선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다다익선으로 가봤자 한 방에 확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시 수준으로 준비하는 자격증이 아닌 대다수의 자격증은 어느 정도의 돈과 시간을 투입하면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돈과 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따는 건데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증 딴다, 뭐 의사 자격증 딴다, CFA 딴다, CPA 딴다. 뭐 이 정도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 근데 그런 고시 수준의 무언가 그 정도의 압축된 거의 내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될 수준의 자격증이 아닌 자격증은 대다수는 업무에서 그닥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자격증이 10개 있는 것보다 그 비슷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본 사람 쟤 뽑을래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고 공감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훨씬 이 부분이 쉽게 풀어질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합격이 한 달로 제가 기간을 늘려서 봤는데 요거는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낮잖아요. 서류 합격률이 너무 낮으면 1일 1조원을 하고 있고 내 나름의 필살기가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제가 보기엔 이상적이라기보다는 평균적인 서류 합격률은 20%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취업 포트폴리오 그 정도가 되면 분석을 할 수 있죠. 내가 10개 썼는데 2개밖에 합격을 안 하네? 그럼 떨어지는 회사와 붙는 회사의 차이점이 뭔지를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먹히는 경험을 뭘로 넣을지 뺄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한 20%까지 올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이게 너무 낮다 그러면 애초에 이력서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 직무죠. 직무. 취업 포트폴리오를 봐야 됩니다. 지원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원 전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취업 포트폴리오. 취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합격률이 왜 떨어지는지를 얼추 알 수 있어요. 직무가 너무 분산되어 있거나 또는 내 필살기와 너무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아마 지원 전략 자체가 미스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도 10%도 안 나오는 합격률이 나온다라면 지원 전략이 잘못됐다. 예전에는 취업 학원 같은 데 가면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소서 합격률은 뭐 3%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많이 써라. 100개를 쓰면 3개 정도 붙으니까 미친 듯이 써라. 카피 앤 페이스로 복붙을 막 미친 듯이 하던 때가 있었어. 그거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무식하게 열심히만 하는 거지.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어요. 근데 기왕 열심히 할 거면 조금 더 똑똑하게 하면 좋잖아. 그럼 합격률이 3%가 아니라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실제 체인지업에서 GDR 랭크가 좀 되시는 분들은 30% 이상 나오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죠. 우리 한 달 내 면접 횟수를 여쭤봤는데 이건 더 처참하죠. 70%가 한 달 내 면접 본 적이 없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은 숫자예요. 이제 중소기업이나 좀 이제 규모가 낮은 데는 일단 가시면 면접까지는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의 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내가 꼭 그 회사를 합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면접이라는 실전 상황에 나를 노출해보고 그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답, 아까 우리 연습했던 3가지의 논거, 근거를 계속 전달하는 연습들을 실전에서 해보는 게 가고 싶은 회사를 합격하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덕후덕 붙어보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지 뭐. 내가 지원하는 직무라면 들어가서 한 달이 됐건 6개월이 됐건 필살기를 빨리 만들어. 필살기만 만들면 강력한 스펙이 만들어진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스펙 3개면 대기업 그냥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필살기 3개. 필살기 3개면 뭐 중견 대기업 다 가요. 뭐 아주 내가 진짜 이력서가 너무 처참하다. 뭐 학점도 낮고 자격증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필살기 3개만 갖고 가는 건 대기업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중견 대기업은 어렵습니다. 근데 강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가능해요.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돼. 대기업은 이미 너무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방에 넘어갈 수 없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경력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경력은 학력도 당연히 안 보고 이전에 있었던 점수나 이런 것도 안 봐요. 뭐 물론 일부 보는 건 있겠지만 직무에 따라서 신입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진짜 대기업을 가고 싶어? 커리어를 점핑하고 싶어? 근데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네? 너무 기본도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테크트리를 가요. 커리어 브릿지라고 그랬어요. 일단 내 필살기를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입사. 그리고 1, 2년 정도 다니면서 경력직으으로 필살기를 만들고 경력으로 이동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 뭐 아주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GDR 네트워크에도 커리어 점핑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취업 꼭 하시고 GDR 네트워크로 들어와서 함께 커리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